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방학을 맞아 글쓰기를 시도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방학 중 주 1회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 두면 그 습관이 학기 중으로 이어지고 다음 방학에는 한 단계 수준 높은 글쓰기를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슬초 부모님들께서 기억해야 할 아이들 글쓰기에 관한 피드백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글쓰기를 시도하고 받아쓰기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집이나 맞춤법, 띄어쓰기와 관련된 속 터지는 경험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봐주고 고쳐주고 이야기해 주어도 생각처럼 쉽게 따라오지 않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럴 건가 애타실 거예요. 하나하나 고쳐주자니 끝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고치지 않고 그냥 두자니 계속 저 모양일 것 같죠? 지적하면 서로 마음 상하고 안 하면 찝찝합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자지만 인간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는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저도 아직 힘들어요.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도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되고 맘카페에 써놓은 엄마들의 글 한 편도 완벽하기 어렵습니다. 완벽함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맞춤법 교정의 최종 목표를 조금 유연하게 조정하되 초등 6년 동안 서서히 교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맞춤법은 자연 교정이 일어나는 고마운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교정을 기다리기로 했다면 정답은 책입니다. 책은 문법적으로나 맞춤법으로나 완벽에 가까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용의 흐름에 따라 유추하고 이해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인 동시에 정확한 문법, 어휘, 맞춤법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정확한 문장을 본 만큼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고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번번이 틀리는 맞춤법, 아직 저학년이지만 너무 심하게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 문제가 된다면 과하지 않은 개입이 필요해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틀린 문장 하나만 골라 다시 쓰기. 아이가 글을 한 바닥 써오면 맞춤법이 잘못된 문장이 여러 개 눈에 띌 거예요. 빨간 펜을 들고 하나씩 교정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지적받은 글을 보면 아이 기분이 많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썼는데 덕지덕지 상처 입고 돌아온 공책을 보면 얼른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보기 싫습니다. 한 바닥에서 한 문장만 교정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다 잡으려다 모두를 놓치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맞춤법이라도 건지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또 교정했으면 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 하나를 골라서 그 문장 혹은 그 단어만 공책의 맨 아래에 딱 한 번 다시 써보게 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둘째, 바른 맞춤법이 자주 눈에 띄게 하세요. 아이마다 유독 번번이 잘못 쓰고 교정되지 않는 종류의 실수가 있어요. 주로 틀리는 맞춤법도 고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 아이가 유독 잘 틀리는 맞춤법을 골라 큼지막하게 써서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틀린 예를 쓰지 말고 바른 맞춤법으로 교정된 상태로 크게 써붙이세요. 그것만 뇌에 새겨두면 그 맞춤법이 헷갈릴 때 자주 봤던 바른 맞춤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초등학생이 자주 헷갈리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파일 형태로 올려두었으니 이번 방학에 꼭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글쓰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아이를 위한 처방전도 알려드릴게요. 현 입시제도 내에서 글쓰기라는 영역은 싫으면 안 해도 되거나 사교육에서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이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 아이의 이번 방학에는 어떤 특급 처방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세요. 첫째, 하루 딱 한 줄만 쓰기. 너무 쓰기 싫어하는 아이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딱 한 줄 쓰기를 허락해 주세요. 한 줄만 쓰면 되고 더 쓰고 싶으면 더 써도 괜찮아 라고 허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의 초등시기 6년 중 일주일 정도의 글쓰기 휴식은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본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도 한답니다. 둘째,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만 쓰기. 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것에 관해서만 당분간 계속 쓰도록 해보세요. 좋아하는 연예인, 유튜브 채널, 게임, 예능 프로, 만화책 등 아이의 취미 중 순수하게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저 정보를 늘어놓는 수준으로라도 쓰게 해주세요. 이걸 소재로 삼아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덜 지겹고 덜 싫고 조금은 할만해질 거예요. 셋째, 따라쓰기. 글쓰기는 생각이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색합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어할 때는 한동안 따라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쓰는 근육은 생기면서도 덜 힘들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읽었던 책 중 가장 재미있었던 책을 따라쓰게 하세요. 딱딱한 고전, 논어, 명심보감을 따라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쓰기 근육보다는 인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책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출간했던 책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의 본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 글쓰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슬초 부모님들 고생 많으시죠? 저도 그 과정을 오롯이 겪었기에 얼마나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활용할 만한 여러 글쓰기 교재들을 출간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글쓰기 꼭 연습시키세요. 잘 쓰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초등 시기 내내 꾸준히 써볼 수 있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보상을 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쓰기 싫어하고 맞춤법 계속 틀리는 아이를 보면 속상하시겠지만 때마다 너무 속상해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 1회 글쓰기를 초등 시기 내내 지속하세요. 고등 올라가는 저희 큰아이요. 초등 때 얼토당토 않게 꾸준히 써왔던 글쓰기 습관 덕분에 중등 때 큰 덕을 봤었는데요. 고등 입학 앞두고는 이만큼 든든한 능력이 없음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고 있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당장 논술학원에 보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고요? 학원 수업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전에 가정에서 쓰기 근육을 만들어서 보내면 훨씬 효율적이고 수업 시간에 훨씬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시작은 한 줄, 세 줄이면 충분하고 맞춤법은 차츰 교정될 거라는 믿음으로 여유롭게 시도해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글쓰기에 관한 고민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